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천천히 얘기하는 건데 끊어진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끊어지면 한번 슬랙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10월 1월 남고 합니다. 한번 오셨으니 6시 10일 파이널로 1월 참여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정도밖에 안 것 같습니다. 보면 특별히 저도 조직도 있고 뭐 업무 하시느라고 보실 때 유지하시는 거 건강하시는 게 저도 처음 10월이 있었던 거죠. 퍼지고 하고 그것도 그리고 1월 저 1월 1일이면 두달 생각도 힘들었는데 10월 학습하시면서 토픽 정리 따로 생각한 그건 합판에 좋은 거라고요. 근데 통에 뭐 솔직히 평가 막 이러면 드실 막그 뭐저 공부하고 사실 이직에 대한 마음을 품어서 그런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급 부적으로 그 다음 해 2월 시험에 필기 합격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제가 사표 쓰고 나온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에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12월 한 달만 남았다라고 딱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1월에 남은 한 3주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공부 마무리가 안 되시고 1월을 넘어가면 이제 시간적으로 막 쫓기시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많이 못하는 날 있으시더라도 계속 학습에 대한 연장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개강해서 8월에 개강했는데 벌써 그죠 추석 지나고 12월인 거 보면 또 학습하시면서 벌써 모의고사 3일차 남았는데 2번이나 다 보셨고 이제 또 2주 지나시면 또 17일 날 시험 보셔야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조금씩은 시간을 내가 잡아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해설 평평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벤트 EDA 관련된 설명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이 소프트웨어 대전에서 있는 키워드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의 MSA로 가는 게 대세이기도 하고, 이제 MSA도 처음에는 왜 MSA를 도입해야 되냐, 뭐, 소아부터 해서, 프레임이 이제 MSA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 뭐 저희 기술 MSA 기반의 프로젝트 했을 때의 제안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SI 업으로 기술이 넘어왔다는 거는 사실 거의 끝에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AICC, 분석 데이터 플랫폼, 그 다음에 MSA, 클라우드 전환 이런 게 이제 SI 업에서 하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금융 쪽에서도 이제 사스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는 이 기술들이 이제 대부분 상용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저도 이제 금융 쪽에 있을 때 기술의 도입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플랫폼 쪽에 있었던 기술들을 나는 이제 조금 뭐 한 5년 있으면 들어오니까 그때 정도 알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SM에 있다가 SI업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저도
내년부터는 AWS 서티를 좀 공부해야 되나?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냥 노가다 십장인 PL이 이 정도로 기술을 이제 다가온다는 걸 느낄 정도니까 아마 다른 이제 IT 업종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클라우드 기반의 MSA가 대세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사 시험 기술이 조금 더 한 1.5년에서 2년은 좀 빨리 가거든요. 그게 이제 주간기술 동향에도 계속 나오고 저희 시험에도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MSA 쪽도 뭐 사과 패턴도 벌써 모의고사에 계속 회자되고 있고 디자인 패턴도 조금 알아 MSA에 대한 있을 거 전쟁에서 기술의 사제 서상이 참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 쓰셔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이제 뭐 그 1월 주셔도 대부분 신기술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 1교시 폐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 쏘고 오버의 문제 하게 되시는데 당시면 1교시 문제를 받을 경우 굉장히 일단은 좀 잠깐 멈추시면 내가 뭐 남들 할 거야 생각하고 오늘도 하려는 서면 안 고르면 대부분 안 고르면 그 기회로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남 모델을 낸다고 하면 잘 쓸 수 있어 무조건 하거든. 확실히 차별지는 거 문제상 차별화가 이제는 저희가 여기서 보면 1번 선택분 답안을 확실히 드려요. 그러면 실제 입장은 이 탈이 바뀌고 제가 정말 반갑고 써 하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 느낌으로 보면 뭐 6점 줄 거 막 7점 갈 수 있는 이고 희소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문제 삼을 때 그걸 보면 이 같은 문제 보면 SS를 딱 세 먼저 되죠. OS라는 공공 이세 아주 정도고 저 책 나와 저희 뭐 제 정석 보실 팝 처음 나 저도 SS 나올 때까지 키워드도 뭐 일자리를 클락까지 다 이제 꽤 나가가 키워드 기억이 안 난다면 점수를 낮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처럼 아는 이제 토픽들을 현재 못 쓰시는 분들이시나 아니 좀 토픽 어려운 분들 이런 걸 딱 때 2페이지 거기에 대비해 설치한 정도 했다고 하면 또 까지 점수할 수 있으니까 깊이 있습니다. 깊이 꼭 3달러까지 하고 많이 자기 대 최한 수로 년 이상을 받았다. 1번 문 보면 디스커 패턴이 가 디스커 패턴을 알고 이익을 안 챙겨서 정점 어서 받고 그리고 MS 원격을 서비스 번호 레지스 해가지고 하겠다는 패턴이다. 저희들은 좋을 건데 이게 실제 동의가 굉장히 안 맞게 좀 그다음에 위로 클라이드라는 분들은 사이트 유형을 봤는데 그분도 좀 분들 많이 계셨어요.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있고 보면 대면
그 뭔지 순서면 틀리자. 이 사이드로 이 인터셋 영어를 해가지고 등록으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 그래도 그 지가 몇 개 그릇이 중요한. 먼저 이제 내용을 가도 로 드림 이거는 드릴게요. 대신 어이 네. 저는 꼭 어디다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보면 이 패스 촬영해 우리가 받게 하고 그다음에 벌써 패스를 할 쪽 이제 사고가 된 거죠. 금융도 패스 기반 프로젝트에서 금융권을 도입하는 데가 H 어떤 거네요. 하나 했는데 뭐 사실 A 기회인데 A 한국생 세대를 개발하다 됐습니다. 예, 뭐 있어서 좀 시한 일인데 뭐 국민들 M를 하려고 좀 노력 좀 해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보면 뭐 디스커버리는 아니고 마이크로스 에 대한 이 어떻게 쳐서 할지 부분 하고 있는 거고 엄청 안에 코드가 법 쌍턴 드리려고 때문에 원 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2번 먼저 그리고 아까 Q랑 문제인데 SSP는 소프트라고 개발 논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줄은 일단 재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에셋 핵심 자선을 재사용하고 커스터마이징 가변 조선의 커스터마이징 부분만 개발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이를 재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론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이제 정의일 텐데 SSPL도 조금 정의가 좀 모호하게 쓰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의 한 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SSPL은 보면 말씀드린 바대로 도메인 공학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기반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핵심 업무들을 도출해 가지고 얘를 재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사용하려면 결국에는 불러와야 되니까 뭐 가운데에 써도 되고 하단에 써도 되고 레파이토리에서 얘를 갖고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구성도가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광정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들이 좀 좋을 거. 요거 SS를 이제 할때 패키지 프로젝트라고 사실 명명을 하는데 패키지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H사의 MSA 기반으로 솔루션에서 개발을 한 그 자산을 그대로 뭐 예를 들어 D사 뭐 손해보험에다가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패키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관련된 DB 모델링이랑 이 어플리케이션 쪽 개발을 했던 어플리케이션 쪽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조금 틀린 것들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뭐 손해보험업이라고 하면 신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을 한 다음에 계약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상 클레임 처리를 하고 아까 그때도 ASC처럼 뭐 콜센터 쪽 이렇게 대외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큰 덩어리들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 한 이제 업무들이 좀 틀린 부분들, 이 회사에 대한 그런 특성들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패키징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SSPL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공부할 때는 이제 SSPL을 그러면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는 게 이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프레임워크는 사실 이쪽이 없잖아요. 도메인공학이 없고 어플리케이션 쪽에 실제 개발을 할 영역, 어플리케이션 영역 말고 밑에 뭐 로그 기반이나 아니면 트랜지션 처리 같은 거를 프레임워크 패키지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SSPL과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재사용하는 솔루션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SSPL이라고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떴나? 아, 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MS를 잠깐만 보면 사실 이제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MSA를 할 때는 예전에 이 트랜잭션 거래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를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랑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줘요. 그게 관련된 게 뭐가 있죠? 아이솔레이션 레벨처럼 실제로 롤백이 되거나 실제 커밋 처리를 했을 때에 대한 트랜잭션 단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DB가 처리한 거를 MSA에서는 DB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이제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는 게 뭐 사가 패턴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MSA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깊게 계시게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큐라는 도 나오죠. 와 책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뭐 실제 MS의 개념 그렇고 생각보다 디자인에 대한 분들이 좀 많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 다시 또 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 제 입장이 지난 제가 그 하하고 시들을 11월 달 중고사에 나왔었고 저희 IP 2년도에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나왔어요. 10 나왔으니까 챙겨 힘지 마. 그 냈다고요. 소프트웨어 이에 대한 이건 잘 써야 맞아요. 진짜로 데이터 개발 기술을 하고 정화해 소프트웨어라 그게 이때 인공에 대한 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이 이렇게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간 내용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2.0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념이 없다 보니 이런 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키워드가 전혀 안 들어가고 뭔가 그냥 자동화해서 만드는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개념 자체도 좀 안 맞으니까 점수가 많이 나갈 수 없으니까 한번 1구 시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줄, 개념에 대한 두 줄 적으시는 거, 그 다음에 리드문도 이 해당 토픽에 대한 개념을 좀 뭐 두세 단어로 엣지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리드문을 좀 만드셔서 작성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엣지 있게 하려고 소프트웨어 2.0에 대한 개념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뭐 혁명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간 걸 수 있으니까 뭐 자동화하거나 뭐 데이터 기반의 그런 식으로 좀 리드문을 좀 채점관이 봤을 때 이해를 하고 있네 아니면 신선하네라는 그 정도의 좀 형용어로 써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부채에 대한 개념 두 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명사적인 의미로 부채를 설마 비용으로 푸신 분들은 딱 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당 시점에 현 시점에 얘를 뭐 기술적이든 아니면 뭐 범위적이든 뭐 테스트적이든 무언가를 해서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약간 요 단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SI 쪽에서는 창호지 붙인다고 하거든요. 보면 사실 데이터에서 콤보 값 땡겨와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개발자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하드 코딩 다 박아놔가지고 그냥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해놓고 시스템 오픈했을 때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데이터에서 땡겨와서 그게 동적으로 데이터 콤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상에다가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부분만 갖고 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 부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개발자가.
임시 방편으로 뭐 개발을 하든 테스트를 하든 해가지고 이게 향후에는 이제 확장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비용이다. 뭐 기술적인 내용이면 정말 이런 거를 구조자 발생하는 게 중요하고 이달락에는 뭐가 당근 뭐 설당 아니면 뭐 관계 이렇게 어떤 것들 있는 좀 그다음 해가 해당 부채 문제를 한 달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부채 이달락의 유형까지도 좀 안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셨고 그다음에 그 저희 보안에서도 항상 그죠 나오는 것처럼 취약점 나오면 대응방안 나온 것처럼 뭔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면 해당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한달락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죄송한데 테스트 자동화 때문에도 한 장표를 본 게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려고 한 5번 임대 평가인데 사실 평가를 한 임대되었으니까 실제 세상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를 내 달라게 써주시면 좋을 거고 처음에 사실 이 활동은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오픈 어떤 게 되면 근데 제가 하고 썼을 때는 그러면 이에서 품질에 대해 평목을 어떤 게 가진지에 대해 기준이 좋을 때 이 기술이나 이 부분고 아니면 뭐 호환이다 어떤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업그레이딩 하는 하드 적합성 아니면 인부터는 이 소프트가 났을 때 이 소프트가 정상 독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음에 보안성 이런 효과 항목 좀 나와줬는데 생각보다 인베 실패한 절차를 하셨는데 항목 쓰시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써주신 품질에 수준까지 써신 분 계셨는데 실제로 평가가 나온 이 뭐 완전 이런 들이 좀 나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야 있구나 거를 답안 정식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노인데 노코드 노코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제 기술의 뭐 이 전공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이게 우리 이 개발 전문이 개발 안 하더라도 실제 일미 뭐 분석 파일 돌려서 한다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도 가 됐고 그 다음에는 피스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건의 개발자 말협이라고 하는 협에서 이제 tab을 쓰거나 박스에 들어가고 실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로딩 개념이 없어. 그대로 이제 코드가 데이터 분석하는 거 쪽은 하고 코드 안 쓰고 이제 데이터 분석의 로직을 만드는 부분으로 노코드까지 그래서 노코드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뭐 가져가 볼 거. 그러면 이제 실제 는 자유도 네. 그럼 목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 때 예를
UX, 유저 UX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모바일에 던 거냐, 아니면 C 기반일 거냐, 아니면 태블릿 기반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모바일로 이렇게 그 누르는 게 예. 키워드로 이런 제이 같은 거 키워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개발 스튜디오에서 G샵 스튜디오인데 개발을 할 때 드래그 앤 어떨 거냐 부분들 상당 레이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 나온 것 이 플랫폼 기반에 와서 코드를 그 작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좋을 잘 있는 거야. 생각나는 것들을 많이 바꿔요. 도 저희 보죠. 항상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분들의 실 텐데 그 형성을 쓰시고 하게 항상 관리한 항상 시통 다음에 관리 없죠. 네. 이제 뭐 CC 이제 기준성는 다 쓰고 달러 상리 후에 대한 비교 뭐 나왔거든요. 걸 비교 이런 것1 달러 이런 토핑이면 기본적인 2달러 내시고 난 여기서 더 어렵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받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이번 토픽만 하셨을 때는 3단 거는 무조건 난 이걸 한다 아니면 한글 때 실력의 방이나 실력했을 때 이상 수 있고 왜냐면 제가 형리를 쭉 쓰면 3대 실제 이 때 중요 있는 실제 개발한 물량 고정 관리를 해야 뭐 이로 좀 저 같은 네. 이규 제가 5번 4번 저는 이제 선생님 선택하셔서 문제를 하는데 클릭 뭐 나왔어 장 나왔어 클릭 텍처 여기 있었나? 저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 책인데요. 저도 이 책 들고 다니면서 작년에 한창 읽었는데 목차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말고 대학원 때도 이 책을 많이 내신 지금 제가 에자일 쪽 과목을 하나 듣는데 이 로버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쪽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냈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책 클린 코드라는 책이나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이고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험 보시고 사실 여기서의 건질 거는 목차 보시면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거든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뭐 유연성과 뭐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써 있고 여전히 나오는 게 객체적 프로그램에서 함수형 프로그램 여기까지 나오는데 설계 원칙에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가 나오거든요. 저희 솔리드가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장을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 5가지에 대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면서 클린 아키텍처가 나오거든요. 여기 20장. 그래서 제가 지난 클린 기반 작성으로의 은 먼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면 요 그림만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상세 설명만 하면 사실 클린 아키텍처 끝이에요. 저 책 한 권
요거 설명하려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과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클린 아키텍처의 정의의 핵심은 결국에는 개발이나 운영할 때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아키텍처다. 그거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는 결국에 레이어를 나눠야 되는데, 레이어에 대해 나눈 부분은 엔티티, 유즈 케이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게 이 아키텍처의 그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개념에 아까도 본 거, 여기도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관심사의 분리 다 그죠,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 구조나 계층의 경계를 분리해서 관심사를 분리시켜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게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하면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 아키텍처를 한 달에 가방을 하기 위한 이제 비교 설명, 그러면 써기 아키텍처고, 그다음 여기 속에 실제로 특정 단위한 서비스에 이때 이제 한 달 낳고 클린을 한 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배로 나눠서 그러면 물어봤을 때 한번 그러면 아니면 파워스의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 그걸로 뭐 화두를 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ML에 대한 비명 클린 필요한, 그 다음에 사달락에 여기 보면 아키텍처잖아요. 그럼 아키텍처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하기 위한 뭐 실무적인 접근 방안, 이런 걸로 이제 사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 배우는 게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힘들게 배운 기술을 적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사달라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형은 요 4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좀 그래도 내드리는 문제 중에 한 줄짜리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는 결국에는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1달락과 4달락에 대한 부분에 목차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딱 그 물어본 두 꼭지만 쓰시면, 많이 쓰셔도 한 2페이지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2교 시험 같은 경우는 2.8페이지 이상이 진짜 채점관이 보는 답안 작성에 최소화된 분량인데, 거기서 진짜 점수 엄청 감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문제 쓰시면 급하시더라도 뭐 1달러 0.5페이지에서 뭔가 잡으시거나 아니면 쓰실 수 있으니까 두 개한 거를 1 쓰시고 1달러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2.8페이지 안으로 쓰면 제가 오늘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꽉 오밀조밀하게 쓰냐 좀 너무 슬프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시니까 작성하실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잡혀 이제 심하게 봐야 돼. 이제 사실 이나 어떻게 MSA 쪽에서 그런 구축에 대한 이 어떻게 쪽에서 보면은 이 업에서도 제가 뭐 업을 이제 현가입 유지하면 연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걸로 일단은 크게 시스템을 쪼개 다음에 그 나오는 EDA 이벤트 기반으로 이제 이 어떤 트랜잭션을 쪼갤 거냐를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SA에 대한 부분은 전체 프로세스를 쪼개 가지고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테스트 기반 말씀드리는 게, 소아보다 MSA로 갔을 때 그러면 왜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지라고 하면, 너무 쪼개져 있으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형상에 올려서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석세스 됐을 때 배포하는 부분이 어렵죠. 엄청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CI/CD 자동화를 하는 거고,
형상 관리하는 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사실 승인 자동화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된 부분만 다시 리턴 해가지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수정할 수 있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MSA 했을 때 이 테스트 자동화 CI/CD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플랫폼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테스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한번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체 보니까 태윤님 같은데? 아닌가? 아, 맞아요? 그, 태윤이라고 생각이 잘 쓰셨고. 그 다음, 요거는, 그, 테스트 자동 방법 1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드는 것, 뭐, MSC, 결국, 소프트 테스트하면 MSC를 떠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느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할 걸 방법 산달하고 그다음에 자동할 때 대한 실무 접근 자체 형도 읽으시는 것처럼 써면 되고 근데 이제 약간 자동 했을 때 이제 답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말씀 거는 킨스 뭐 파이썬 뭐 피터 로드 테스트할 때 수식들을 좀 중간 기면으로 좀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신다고 이게 소프트웨어에 생각하는 좀 추상도 있어. 당연히 써하는 중에 한데 이런 테스트가 들으면 패션들을 좀 한중간 기술이면 이제 기술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해주니까 한번 답안았을 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뭐 방법 여기 테스트 해가지고 피어니 이런 것들 플랜 주시고 두어티 때 모듈런 쓰고 아니면 오픈 제일 많이 쓰니까 CI/CD 구성 이렇게 거. 번은 이제 물어본 문제가 있고 부셔 답안 작성하실 때도 다 나만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뭔가 이 답안 작성에 좀 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 이제 전제 깐 거 수십만 사용자를 지원하는 화상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게 된 당신은 그러니까 저 이제 답안 작성자는 아키텍트라는 거죠. 그죠? AA,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아니면 시스템, SA, 시스템 아키텍트, 아니면 뭐 DBA일 수도 있고, DA, 데이터 아키텍트일 수 있는 인 거죠. 거기에 이제 감정에 이입을 해놓으면 요 부분을, 요 전제를 부분을 1단락으로 살짝 하세요. 0.5페이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항상 모의고사나 실전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재성님께서 그런 거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성님의 가끔 답안에 1단락은 확실히 채점관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탁 일단 찍고 가세요. 그런 부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재성님 답안도 그렇게 좀 화두를 던지셨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난 이제 AA 아키텍트로서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수직적 규모 확장과 수평적 규모 확장을 비교하시오. 그럼 여기서는 수직적이 뭐고 수평적이 뭔데 이걸 어떻게 스케일링 할 건지에 대한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술을 비교하시오 했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한 페이지를. 그럼 어떻게 비교하죠? 개념도 비교 가에다 하시면 좋을 거고 두 번째 나는 뭐 아시는 것처럼 비교니까 상세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 이게 목표에 대한 부분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부하 분산 방안이잖아요. 얘는 이제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트워크 부하 분산 방안 0.5페이지. 이 DB 부하 분산 방안 0.5페이지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네요. 그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근데 아쉽게
떠오르는 키워드 몇 개 없으셨나 봐요. 막 0.5페이지의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부합 방법을 0.5페이지 써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한 정도 이제 결국 뭐 시대가 됐는데 이 얘기를 빼고 대규모 상상의식 만들 때 그러면 그게는 다도 논쟁이었지만 부합할 건지 할 기술을 적용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화상에 뭐 부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도 그 잖아요. 그걸 면 진짜 재미있고 읽는데 거의 이제 하시다 꼭 이제 쓰셨나 봐. 이 시간 한 20분 나오죠. 뭐한 8분인데 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 또 가도 놓으시고 그냥 한 방에 한 0분 정도로 일단 가지고 한 8분 2달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그런 분 보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의 핵심은 규모 확장된 그게 핵심은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멤버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컴퓨팅을 올리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크기만 해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 이제 확장을 하는 부분을 또 하나 딱 그리고 설명하고 개념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비용은 뭐 확장적인 거, 뭐 비용적인 거, 보완에 대한 일단은 가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뭐 유연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분산은 뭐 로드 L4를 쓴다, 캐싱을 쓴다든지 CDN을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 DB에 대한 분산은 뭐 샤딩도 있고 그 다음에 커리 오프로딩 저희가 항상 단락단락으로 외웠던 것들 부하 분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저장할 때 뭐 파티셔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뭐 역정교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델링 관점으로 이제 앞에 3단락에 좀 달아줘야겠죠. 모델링 관점에서는 뭐 역정교화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부하 분산도 해야 된다. 4단락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네, 일단 힘드셨으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도 아까도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 확장 측면에서의 설계 고려사항, 아키텍트 고려사항 이렇게 제목이라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끔 바쁘시니까 고려사항도 안 쓰시고 뭐 그냥 뭐 AA 아키텍트 동사가 없으면 뭘 하겠다는지 모르는 목차들이 좀 가끔 있으세요. 바쁘시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온 멘트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